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꾸림의 임혜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강원도 사람이고요. 강원도 시골 사람인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직장 생활을 계속 서울에서 하다가 다시 이제 춘천으로 돌아와서 한 만 8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창업을 한 지가. 그래서 원래 서울에 있을 때는 부동산과 국토에 대한 연구를 주로 했는데 지역에 오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 연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역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수요가 큰 것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데스크에 앉아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앞서 이만수 교수님께서 다양한 사례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다양한 주민분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만났어야 됐고 교육도 때로는 해야 됐고 또 그 안에서 같이 경로당에서 식사도 해야 됐고요.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해봤는데 지금 오늘 주제가 마을 만들기와 아카이빙에 대한 얘기들인데 아카이빙 하면 떠올리는 어떤 정보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제가 지역에서 만난 많은 주민분들에 대한 얘기들 그 안에서 일어난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오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 만들기라는 얘기가 뭐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90년대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의 마치츠꾸리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서 말 만들기가 유행하는 유행처럼 막 번졌었는데 지금은 단순히 낙후된 마을을 이렇게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지역이 부각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을 만들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강연에서도 하려고 막 찾다 보니까 이런 지도를 인터넷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지도에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원래 시골 출신이라 이걸 보면서 동의를 안 할 수도 없고 동의하려고 하니까 또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부정할 수는 없는데 과거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구조가 당연하게 인식이 됐었던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의식 중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또 지도 보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제주도는 귤이라고 해놨고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해놨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였는데 서울 바깥에는 다 시골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면적은 시골이라고 표시한 데가 훨씬 많은데 왠지 저 빨갛게 표시된 서울로 들어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두 군데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을 보면 작지만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그 지역의 주제를 딱 임팩트 있게 표현을 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람은 지금 이렇게 서울 이외에 시골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이런 귤이나 우리 땅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형태로 키워드들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좀 한번 기대해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 아닌 이제 지역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어디서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쪽 마을 만들기나 균형 발전과 관련된 곳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사실은 과거에는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공간 구조라든지 의사결정 구조에 익숙해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수평적인 관계로서의 보기 때문에 중앙 대 지방이 아닌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서의 어느 지역의 하나로서 마을 만들기라든가 지역 발전,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의 관점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행정중심 도시를 막 옮긴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균형 발전의 개념이 낙후된 지역을 살린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마을 만들기나 균형 발전의 코드는 단순한 낙후의 의미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가 맞기는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지역이 굉장히 부각되고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려서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지방도시 살생부나 뭐 로컬 생활, 로컬 전성시대 이런 거 말고도 최근에 정말 로컬과 관련한 책들이라든가 어떤 창업에 대한 거라든가 그리고 뭐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불과 몇 년 만에 굉장히
이 유행어처럼 이렇게 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로컬이 주목받는 시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지속가능 마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 발표 주제와 관련해서 그 빅데이터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빅타임즈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90년부터 해서 2021년 현재까지 해서 쭉 이 뉴스 기사 검색 건수로 나타난 것들이 이렇게 쭉 보면 눈에 보이듯이 201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90년대의 마을 만들기라고 하면 거의 이제 그 활동가들 위주로 하는 운동의 형태로 마을 만들기가 시작이 됐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지원책들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2010년도 이후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보면 그것들이 이제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공모 사업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시작됐던 마을 만들기나 교정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그때는 이제 어떤 운동의 형태로서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누구나 내가 원하면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좀 가까운 형태의 마을 만들기로 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러한 그 지속 가능 마을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나타난 이 건수들과 관련해서 키워드를 분석한 걸 보면 제일 크게 나오는 단어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도시재생과 주민, 그리고 그 밑에 지역 주민, 활성화, 공모사업, 뭐 협의회, 토론회,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요. 결국은 이제 강조되는 것들이,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에서는 어쨌든 그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 그리고 밖에서 유입되는 어떤 자원이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여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것처럼 사실 이제 지금은 공모사업의 형태로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공모화된 마을 만들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해 주신 임 교수님 내용하고도 계속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현장에서 제가 많은 본 주민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맞닿아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그러면 이제 마을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주민과 공간이 합쳐져서 마을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마을이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동네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 지역의 주민은 이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경계가 많이 좀 허물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하고 지역 자원을 통해서 마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과거보다는 그 내용은 되게 확대된 것 같은데, 뭐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그런 것들을 좀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예산도 좀 따고 지역에서 좀 현실화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사업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또 그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은 거 안에 맞춰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지역 자원을 통한 마을 만들기는 어떤 것들 얘기할 수 있을지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뭐 과거라고 할 것도 없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뭐 지역에 가서 주민분들 만나면 우리 마을에 그냥 이런 거 건물 지어주세요, 이런 큰 건물이 큰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아직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건물을 하나 크게 지어도 많은 금액을 유치하는 것들이 큰 의미를 가졌다면, 지금은 그것들이 얼마나 유지관리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역에서 쓰임새 있게 활용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사업을 선정하는 데부터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안에 공간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스토리를 엮는 것들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메꿀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의 욕구들을 발견해서 이것들을 사실은 가져갈 수 있게, 시도에서 끝나지 않고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업의 형태로 사업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마을 만들기 주민 프로그램이라든지, 앞서 말씀하셨던 주민분들의 다양한 교육이나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든지, 또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좀 협소해 보이지만 여성 친화 도시라고 하는 다양한 뭐 사회적인 약자들을 고려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까지도 연결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로 연결될 수 있고, 그 사업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욕구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민 참여하고 별개로 관에서 무조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사업을 신청하고 하는 것들은 관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지만 주민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계획이나 활동들은 선정되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런 형태로 공모사업화되어 있는데요.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좀 보면 공동체, 재생, 마을, 지역, 주민자치, 시민, 소통, 공동, 돌봄, 커뮤니티, 마을 이렇게 하는 사업명 자체에서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공모사업 자체가 과거에는 큰 지역개발 사업들을 위해서 탑다운 형태로 내려주는 거였다면 이제는 조금 이 사업 자체 이름 네이밍부터도 약간 소프트해진 것 같아요. 약간 소프트해지고 그 소프트해하는 사업들이 지역의 수요를 좀 발굴해서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고 분야도 어떤 생활 기반이라든지 문화, 경제, 돌봄 그래서 다양한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이런 말랑말랑한 사업들을 종합화해서 사실은 도시 만들기 형태로 가져가는 지금 형태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도 생각이 드는 건데 다양한 지역에 계시는 많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가 하는 활동들이 어떻게 도시 만들기로 들어갈 수 있는지 마을 만들기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엮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엮어주고 지원해주는 활동들이 계속 지속되고 그것들을 사업화로 또 연결시켜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가운데 이제 저는 일로서 참여하지만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역 출신인 제가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하면서 즐거움도 느끼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민간이긴 하지만 중간 지원 조직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활동을 많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제 주민 참여 자체가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준비부터 운영 단계까지만 이렇게 이제 사업을 만약에 준비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주민 참여가 전제가 된다. 그리고 앞단에 아까 질문에 나왔었던 것처럼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요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단체분들, 공동체 단체들을 컨택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저희들부터도.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저는 문송이라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약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아까 흉내내는 커뮤니티 매핑을 흉내내는 정도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고 하는 활동들을 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상이 되어도 실제로 이분들이 실행에 현장에 나가서 주민분들이 같이 또 의논하고 고민하고 그걸 통해서 역량 강화가 돼서 사업을 도출을 하더라도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될지 말지는 사실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한적으로 계속 또 반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선정이 되든 되지 않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마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쭉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주민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과 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을 기초로 한 마을길 만들기라고 하는 거에서는 사업 주체로서의 주민을 발굴하고 이분들을 좀 지원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숙제들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중간 지원 조직에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이 와 계실 텐데요. 그리고 지역의 활동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주민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운영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지역 자원하고 주민 활동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를 한 사례들을 제가 좀 주변에서 보거나 또 직접 참여했던 강원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을 좀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 외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고 이미 또 오늘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이 알고 계신 사례도 많으실 거고 직접 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곁에서 보면서 이건 좀 같이 얘기하고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여성 친화 도시 사례인데요. 사실 여성 친화 도시는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정책적으로 여가부에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기타 다른 국토부나 농식품부나 이런 사업, 이런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에 비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 도시 사업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부서의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실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숙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여성친화 도시로서는 최초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도입이 돼서 강릉시가 처음으로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때 강릉시 여성친화 도시의 시민 참여단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 지도를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되게 이제 초기 단계의 지도로 보이실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성친화 도시 자체가 도내에 선정된 예도 없었었고, 또 지금은 사실은 지역 곳곳에 가면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하는 곳에 가면 커뮤니티 매핑이든 마을 자원지도든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때만 해도 많이 생소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구도심의 안전지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아이들과 그리고 여성들이 직접 그 장소를 답사하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만든 지도고, 실제로 동사무소에 배포해서 활용이 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가를 발굴해서 역량 강화하고 또 다시 지역의 사업으로 연계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나눔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나눔교육사를 양성하는 과정들을 하는데, 강원도 거점기관으로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꾸림이라는 곳에서 함께 했고요. 강원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하고 또 지역의 또 다른 문화단체들하고 함께 교육과정을 통해서 양성하고, 이 양성하신 분들이 실제 지역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실습과정을 같이 넣었었고, 그 이후에 뜻이 있는 분들이 활동가로서 남아서 강원도 내에만 경로당이 지금 3,000개가 넘게 있거든요. 놀랍죠. 예. 웬만한 마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인적 자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시골 경로당들은 프로그램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프로그램이나 강사들을 파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분들이 정말 실비 정도만 받고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실제 농한기에 프로그램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 마을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돼서 이후에도 몇 년 동안 함께 진행을 해서 지속성을 좀 가져갔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역량 강화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 활동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 계신 센터장님, 박정원 센터장님 와 계신데, 제가 이거는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했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게 국가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을 때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했었었는데, 그 국가적인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의 인적 자원들을 커뮤니티 자원화해서 지역의 필요에 아주 작은 것지만 대응해 줄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시골 마을에 있는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 집수리 같은 거 어려움을 겪을 때 실비를 받고 나가서 집수리 자원봉사를 해주는 이런 개념의 것들을 사회혁신의 한 파트로 진행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도 작년에 요것도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지역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지역 돌봄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셨던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운영한 게 아니고요. 과정을 옆에서 보고 그 경험을 한 내용들, 공동체의 경험을 기록하는 그런 업무를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팬데믹 사태 이후에 정말 이 학교도 문을 닫고 이 대응 단계가 강화되면 애들을 학원도 못 가고 이러면 정말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가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 공적 서비스도 보장받을 수 없고 내가 돈을 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지역의 공동체가 그 힘을 발휘해서 해결해 볼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컨셉에서 시작된 시범 사업이었는데요. 이 시범 사업은 6개 팀이 참여해서 각자 본인들이 같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이제 품앗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이제 자원들을 공유하고, 어떤 서비스가 아닌 서로 돌봄이라는 것을 선물하는 형태로 운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저는 이렇게 옆에서 재미있게 봤고 즐겁게 봤고, 저도 이제 사실은 저도 여기 신청해서 참여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여 못했는데, 제가 조금 주목했던 거는 공간을 나누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일단 본인들이 지금 함께 구성원들이
돌봄지기 역할을 맡고 그 돌봄지기의 자택은 기본적으로 활용을 했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방문하고 공동체하고 연계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자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내 아이를 돌보고 이웃의 아이를 돌보는 거지만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 자체에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원과 네트워킹을 조금 더 강화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욕구가 좀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해 봤을 때 사적인 공간과 아주 공공적인 공간의 어느 중간 지점쯤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게 공적 공간을 쓰고 싶어도 퇴근 시간 이후에 쓸 수가 없고 사적 공간은 내가 너무 사적인 영역에 많은 사람들이 들여오는 게 좀 힘들고 하니까 어떤 중간지대의 공공과 사적 공간을 포함하는 공적 공간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지점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자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든 어떤 이 공간 자원이든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들을 서로 자원을 공유하면 A라는 그룹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이 돌봄을 위한 자원들 플러스 나머지 6개 팀이 다 들어오게 되면 훨씬 많은 자원들을 서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만나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보 공유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좀 원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이 아주 가까운 돌봄 이 사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공동체 사업에서 공통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이건 춘천에 그 강원도청과 춘천시청 사이에 있는 교동이라고 하는 동네 언덕배기에 있는 마을인데요. 도시재생 사업으로 여기는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이게 여성 친화형으로 한 거는 아니었지만 이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이 중심이 된 춘천 여성회라고 하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마더센터가 여기 이제 그 돌봄을 주제로 한 도시재생 사업에 주체로서 들어가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것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어르신들 케어 그리고 아이들 케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건강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작은 도서관들 운영하는 것들까지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하고 또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또 이후에 거점 공간을 이쪽으로 아예 옮겨서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역에 있는 공동체인데 거기서 여성 친화 도시 또는 여성 쪽에 국한돼서 돌봄 쪽에 있으니까라고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역 자원으로 아예 도시재생 쪽에 들어와서 이분들은 돌봄이라든가 지역의 여성 문제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지역의 재생이나 도시 재생이나 말 만들기로까지 확장되는 영역의 확장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전에 임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거하고 가장 좀 유사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는 강원도 철원에 철원 군청이 있는 신철원 지역이 있습니다. 그 신철원 지역에서 70년 이야기 지도라고 하는 아카이빙 그 마을 이야기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그 2018년도에 도시재생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에서 출발해서 지역에 있는 38.5도라고 하는 저기 작가분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그 협동조합 조합원분들과 또 외부에서 오신 아카이빙 이야기 지도를 만드는 전문가분이 함께 합심해서 지역을 투어하면서 어떤 주제를 담을 것인지를 이야기하다가 6.25 전쟁 이후에 접경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그 철원 같은 경우는 그 수복 도시이기 때문에 속초도 수복 도시죠. 속초도 수복 도시인데 철원은 수복 도시이기 때문에 다시 이 남침할 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서 이 군청이 허허 벌판이었던 철원에서 제일 남단인 지금 현재 신철원이 있는 지역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가 56년 정도부터 1956년 정도부터 시가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까지를 기점으로 한 70년 동안의 시공간의 변화 그리고 지역의 자원들을 담는 그런 내용으로 지역 자원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신철원 초등학교 지역에 있는 신철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이해하는 그런 자료로서 활용이 돼서 수업 시간에도 활용이 되고 우리 지역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재밌는 이야기 플러스 주민들에게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들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하고 행성 쪽에서 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강원 아카이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민분들이 실제로 지역의 뭐 문화나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민 기록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시고요. 실제로 다양한 강원도 내 시군을 다니시면서 지역에 있는 그 자원들을 주로 이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아카이빙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민하고 이주민들이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강원도 철원의 근남면에 그 접경 지역이죠. 여기도 접경 지역이고 이제 그 6.25 때문에 형성이 6.25 이후에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 위주 상권으로 형성이 된 시가지였는데 미수 지역 완화가 되면서 완전 망가진 거예요. 마을이 망가지고 상기능을 완전 잃어버렸는데 그 지역이 철원군 안에서도 시설 농업이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곳이어서 외국인 농업이주 노동자가 굉장히 많아서 외국인 농업이주 노동자들이 철원군의 전체에 있는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없으면 이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데 이 군인이 떠난 마을을 이주민분들과 함께하는 마을로 좀 다시 활성화시켜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문화 어울림 통합 마을 이런 것들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가 된 외국인 노동자분들 숙소 문제와 관련해서 이 마을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이제 마을에서 조성해서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단계에서 이 어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어떤 주거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사실 것인지 들어오셨을 때 마을에서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지원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민분들하고 계속 지금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짧게나마 사례를 좀 다양한 강원도 내 사례를 먼저 좀 살펴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저는 계획서를 수립하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업이 다양한 시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로 갈 수 있는 걸 가려면 어쨌든 어떤 사업의 형태를 계속 그러니까 계획해보고 수행해내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 또 붙여야 될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마을에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을에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으려면 일단은 주민분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공동체자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정말 면밀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건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지역에서도 있는데 되게 흔한 건데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역에 가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어느 분들이 어디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수면에 드러나고 싶어 하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용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좀 주민들을 또 발굴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바운더리가 요만큼 있다라고 해서 요 안에 주민분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민분들 그리고 우리 지금 최근에 관계인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다양한 많은 인적 자원들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우리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동체 욕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다양한 지원 기구들이 이제 늘어나죠. 2000년대 이후부터 지금 도시재생만 해도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고 마을 만들기도 지원센터가 있고 마을 공동체도 또 지원센터가 있고 굉장히 주민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또 부처가 또 다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요거하고 좀 엮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업무 차원에서 접근하면 딱 거의 이제 우리가 매번 어떤 사업이나 어떤 행정이나 늘 얘기하듯이 칸막이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중간 지원 조직과의 네트워크도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중간 지원 조직 안에 네트워킹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서 그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도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는 지금 A라는 부처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는 다 어떤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공모 사업이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하지만 그 행정을 통해서 사업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다분히 이제 관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지역 수요나 역량에 기반한 사업들을 결국은 행정에서 많이 찾아내고 지원하고 이것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래도 조금 더 넓은 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링크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사업화하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는 역할을 행정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이 포럼을 주재하고 있는 곳에서 하고 있는 나비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플랫폼의 형태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 보고 또 그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이 오늘 같은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를 발굴하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전제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이 아카이빙을 하는 수준에서 아니면 우리 수요를 발굴하는 수준에서의 어떤 커뮤니티 매핑 작업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공모 사업으로 연결이 되면 일단 기본적인 사업의 추진 여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돌아와서 주민의 힘인 것 같습니다. 앞에 임 교수님 얘기하신 거하고 동일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을 많이 찾아내고 지원해주는 지역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